새로운 시작, 그러나 변치 않는 진실. 이번 주 내내 이지훈 집에서 잤어. 우리 결혼 계속해야 할까? 최고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최서연은 막 화장을 마친 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툭 던졌다. 그녀는 내일 입을 샴페인색 얇은 어깨끈 드레스를 걸친 채 값비싼 레이스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고 있었다. 두 눈만 드러난 그 눈빛에는 도발과 조롱 섞인 자신감이 번뜩였다. 마치 3년간의 우리 관계와 수억 원짜리 결혼식을 산산조각 낼 배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로 스테이크를 먹을지 아니면 국수를 먹을지 묻는 것처럼. 와인잔을 든 내 손은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잔 속의 붉은 와인은 흔들리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고 창밖의 휘황찬란한 도시, 불빛을 비췄다. 그리고 그 불빛은 지금 이 순간 차갑고 아무런 미동도 없는 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 순간 나는 그 낡은 라피트 와인 한 잔을 잔재로 그녀의 정교한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잔을 가볍게 흔들고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 매콤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내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고 나는 비정상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결혼해야지. 왜 안 해야 하는데? 그녀는 내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눈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그린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경로 하나 따지고 무너져 내린 채 울며불며 매달려 떠나지 말라고 애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다정하게 덧붙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내일 아침 8시에 오니까 일찍 쉬어. 일 그르치지 말고. 말을 마치고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얼굴의 모든 평온함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결국 카펫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인 듯 한 번 뛸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따랐다. 분노, 굴욕, 배신. 수많은 감정들이 거대한 홍수처럼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은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나를 질식할 것 같은 감각에서 벗어나게 할 때까지. 최서연, 내 약혼녀. 우리는 3년을 함께했다. 내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지금처럼 사업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기까지 우리는 함께 고군분투하는 동반자라고 믿었다. 나는 그녀를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었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부터 수억 원짜리 보석까지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이 결혼식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이었다. 오직 그녀의 공주 같은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식 전날 밤 가장 무심한 말투로 내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 이지훈. 그는 부모의 재력으로 작은 회사를 차린 재벌 2세로 상류층 사교계에서 유명한 한량이었다. 최서연은 늘 그가 그저 남사친일 뿐이라고 말했고 나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수많은 단서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점점 더 잦아지는 그녀의 절친 모임, 내가 모르는 비밀번호로 항상 잠겨있던 휴대전화, 그리고 그녀에게서 가끔 나던 내 것이 아닌 담배 냄새.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매번 그녀는 눈물과 애교로 나를 속였다. 나는 늘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내가 충분히 믿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나는 예민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란한 바보였다. 그녀는 왜 하필 오늘 밤에 고백했을까? 그녀는 나를 완전히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체면 때문에, 이미 투자한 매물 비용 때문에, 그리고 양가 집안의 관계 때문에 내가 결혼식 직전에 결혼을 취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나에게 위세를 떨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녀를 순순히 아내로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이지훈과 불분명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고 나는 그저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며 그녀와 그녀 가족의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해야 할 터였다. 얼마나 완벽한 계산인가.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다. 나 김민주는 한 사람의 사랑에 빠져 먼지처럼 낮아질 때까지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다. 존엄이 발밑에 짓밟히고 반복해서 유린당할 때 아무리 짙은 사랑도 차가운 재만 남는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는 여전히 자동차로 북적이는 도시였다.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최서연의 절친이자 그녀의 수석 들러리인 박하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준 씨, 괜찮아요? 서연이가 무슨 말이라도 했어요? 박하늘은 최서연의 가장 친구이자 우리 관계의 증인이었다. 그녀는 착하고 다정한 여자였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최서연의 집안이 그녀를 너무 음석바지로 키웠으니 내가 좀 더 주의하라고 여러 번 은근히 일러주었다. 그때 나는 그녀의 말을 친구로서의 관심이라고만 생각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아마 그녀는 이미 내막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화면에 빠르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하늘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내일 내 신부가 되어줄 수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이 요청이 얼마나 황당하고 미친 짓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서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참고 견디기를 원했고 이 결혼식에 그녀의 과시 무대이자 나에 대한 궁극적인 모욕이 되기를 바랐다. 그렇다면 나는 내 손으로 이 무대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가 꿈에 그리던 이 성대한 결혼식을 그녀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악몽으로 만들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박하늘의 답장이 돌아왔다. 단 한 글자였다. 네. 그 글자를 본 순간 팽팽하게 긴장했던 내 신경은 드디어 느슨해졌다. 나는 박하늘과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준비하세요. 내일 볼 만한 구경거리가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5시 반에 일어났다. 맞춰놓은 아르마니스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었다. 거울 속 남자의 눈빛은 평온했고 심지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가벼움마저 띠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는 늘 유난히 사람을 홀리는 법이다. 나는 침실을 나섰다. 최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고 서너 명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가 진기한 보물을 다듬듯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곧 신부가 될 사람의 수줍음과 특이한 향함이 가득했다. 마치 어젯밤의 잔인한 말이 나의 환상이었던 것처럼. 나를 보자 그녀는 웃으며 손짓까지 했다. 여보, 빨리 와서 봐. 나 예뻐? 그 여보라는 소리는 달콤하고 애교가 넘쳤지만 내게는 생리적인 역겨움만 안겨주었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거울 속 정교하게 꾸며진 얼굴을 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아름답네. 내 평온함은 다시 한번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눈빛 속 특이한 향함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나한테 화 안 낼 거지, 그렇지? 앞으로는 당신의 좋은 아내만 될 거야. 그녀의 말은 너무나 능숙하고 위선적이었다. 수없이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정리할 게 아니. 정말 정리할 생각이었다면 어젯밤 그런 말로 내 한계를 시험하지 않았을 터였다. 나는 그녀의 말을 꿰뚫어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믿어. 내 순종적인 태도에 그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마치 여왕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말했다. 봤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니까. 다들 손발 좀 빨리 움직여요. 오늘 결혼식에서 내가 가장 눈부신 여자가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즉시 온갖 아첨과 칭찬을 쏟아냈다. 최서연 씨는 타고난 미인이시니 분명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실 겁니다. 김 대표님과 최서연 씨는 정말 천생연분이세요. 이 아첨들을 들으며 최서연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그저 침묵하는 배경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서연의 어머니이자 나의 예비 장모님인 이정숙 씨가 진주가 박힌 고급스러운 정장 원피스를 입고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최서연의 손을 잡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었다. 우리 예쁜 딸, 오늘 정말 곱구나. 선녀 같아. 그러더니 그녀는 화제를 바꿔 나를 보았다. 그 웃는 얼굴은 순식간에 엄숙해졌고 어딘가 명령조의 어투로 말했다. 김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어제 우리 친척들이 의논했는데 김민준 씨가 보내준 예단팔 8억년만 원이 어딘가 모르게 좀 불길하다고들 하네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올 것이 왔군. 아, 그럼 얼마가 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이정숙 씨는 헛기침을 하고 손가락 2개를 펴더니 느긋하게 말했다. 우리 쪽에서는 예단 금액을 딱 떨어지는 숫자로 맞추는 게 관례예요. 2억명만 원만 더 보태서 딱 1억 원을 채우는 건 어떨까요? 의미도 좋잖아요. 의미도 좋잖아요. 의미도 좋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다 한 식구 될 건데 이 정도 돈은 김민준 씨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로 좋은 기운을 얻고 싶은 것이고 우리 집도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서고 말이잖아요. 좋은 기운을 얻고 싶다니 우리 집 체면이 선다니. 기가 막혔다. 처음 예단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 8억명만 원으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아침에 와서 좌판을 벌이며 가격을 올리다니 정말 염치라는 것이 털끝만큼도 없었다. 이것이 최서연이 어젯밤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녀와 그녀 가족의 눈에는 내가 그저 호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최서연도 옆에서 거들었다. 애교 섞인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다. 맞아, 여보. 20명만 원밖에 안 되잖아. 당신한테는 눈 깜짝할 새 쓰는 돈인데 우리 엄마 소원 좀 들어줘. 안 그러면 또 잔소리할 거야. 나는 이 모녀가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내가 결혼식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코를 꿰인 채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열고 그들 앞에서 조작하기 시작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즉시 다가와 화면을 보았다. 이체 페이지를 보자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빛났고 얼굴의 주름은 국화꽃처럼 활짝 펴졌다. 아이고, 역시 우리 김민준 씨는 사돈어른이 사람을 볼 줄 아시네. 걱정 마세요. 서연이 시집 보내면 저희가 절대 김민준 씨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녀는 즉시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하여 친척 단체 채팅방에 칩전신미 1억 원짜리 예단을 자랑했다. 채팅방은 다시 온갖 칭찬으로 도배되었다. 최서연은 나에게 너는 잘 알아서 처신하는구나라는 눈빛을 보낸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의 찬사를 계속 즐겼다.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이체할 때 입력한 계좌 번호가 평소보다 한 줄 더 길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소위 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멋진 쇼에는 약간의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 그래야 더욱 극적일 테니까. 오전 10시 예정된 시각이 되자 웨딩카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출발했다. 차 안에서 최서연은 내내 신이 나서 들러리들과 셀카를 찍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수많은 좋아요와 축하를 받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굴욕과 분노는 오늘 완전히 결말을 맺을 터였다. 결혼식장은 서울 시내 최고급 6성급 호텔의 야외 잔디밭에 마련되었다.
꽃과 풍선으로 장식된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다. 재계 인사들, 친척, 친구들까지 1000명이 넘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나와 최서연은 하객 맞이 테이블에 서서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았다. 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신부 정말 아름답네요. 최서연 씨, 김민준 씨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나다니 정말 복 받으셨네요. 축복의 말을 들을 때마다 최서연의 턱은 한 뼘씩 더 올라갔다. 그녀는 내 팔짱을 꼭 끼고 세상에 자신의 승리를 과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높이 치켜 세워질수록 떨어질 때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시기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박하늘을 만났다. 그녀는 샴페인색 들러리 드레스 대신 내가 미리 준비해둔 흰색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디자인은 간결했지만 그녀를 유난히 청초하고 단아하게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가는 살짝 붉어져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준 씨,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나는 이 착한 여자가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하늘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정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뼈저리게 아파봐야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하늘 씨는 아무런 심리적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오늘 하늘 씨는 결혼을 가로채러 온 게 아니라 길을 잃은 친구가 진실을 마주하도록 돕는 거예요. 내 말이 그녀에게 힘을 준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뭐든 말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그저 거기 서서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식장으로 향했다. 뒤에서 느껴지는 박하늘의 시선은 마치 따뜻한 빗줄기처럼 내가 시작하려는 싸움을 지탱해주는 듯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오자 최서연은 부모님과 이야기 중이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탐욕이 가득했다. 엄마, 이따가 시 끝나면 아빠랑 민준 씨 찾아가서 한강변에 있는 그 빌라도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해. 신혼 선물로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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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회사 집을 10%도 나한테 계약서 써서 넘겨달라고 해. 우리 결혼 후 공동 재산으로 말이야. 이정숙 씨는 연신 맞장구 쳤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유였던 것처럼. 나는 문 밖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애석함마저 사라진 무감각함만이 남았다. 이 여자에게, 이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품었던 정마저 이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결혼 행진곡이 이 순간 성대하게 울려 퍼졌다. 사회자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하객 여러분, 친구 여러분, 오늘 가장 행복한 주인공, 신랑 김민주 씨를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영해주세요. 나는 넥타이를 정리하고 발걸음을 옮겨 지옥으로 향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붉은 카펫 위로 걸어갔다. 나는 홀로 보라색 장미로 장식된 단상 위에 섰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 있었고 내 앞에는 수백, 수천 명의 하객들이 있었다. 결혼 행진곡의 박자 하나하나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내 얼굴을 비췄다. 수많은 시선이 의아함과 호기심을 담고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랑은 이미 등장했고 신부의 아버지도 제자리에 섰지만 신부는 한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맞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미세한 술렁거림이 시작되었다. 앞줄에 앉은 이정숙 씨의 얼굴에는 이미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백스테이지를 바라보았다.
최서연은 뭘 하는 거야? 그녀는 즐기고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간절한 기다림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싶었다. 여왕처럼 강림하기를 기다리게 말다. 마침내 행진곡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 백스테이지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자 모든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최서연은 9,999개의 큐빅이 박혔다고 알려진 고급 맞춤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다.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공주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 최건우 씨는 사업과 인맥으로 겨우 작은 회사를 유지하는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슴을 펴고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인 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얼굴에는 전례 없는 영광이 넘쳐흘렀다. 최서연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을 뚫고 정확히 나에게 꽂혔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수줍음도 없었다. 오직 숨김없는 승리감과 과시욕만이 있었다. 마치 나에게 봐, 김민준. 이게 네가 나에게 줘야 할 전부야. 너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붉은 카펫을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밟는 것 같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마비되어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열정과 감동이 가득했다. 그들은 대학 시절 가장 부러움을 샀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의 비바람을 함께 헤쳐왔고 오늘 이곳에서 서로에게 평생의 약속을 맹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건우 씨는 최서연의 손을 내게 정중하게 넘겨주며 내 손등을 잡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김민준 씨,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저희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나에게 이 말은 장인어른의 당부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노골적인 방종과 경고로 들렸다. 딸이 무슨 짓을 하든 사위인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최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은 축축했다. 흥분으로 인한 땀이었다. 그리고 내 손은 건조하고 차가웠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회자와 모든 하객들을 마주 보았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천생연분으로 보였다. 김민준 씨. 사회자가 나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옆에 있는 아름다운 최서연 씨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약속합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존경하고 받아들이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영원히 그녀에게 충실할 것을 약속합니까? 식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최서연은 고개를 돌려 애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장난스럽게 내게 윙크까지 했다. 그녀는 내가 그 세 글자를 말하며 자신의 완벽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숙 씨와 최건우 씨는 맨 앞줄에 앉아 승리의 찬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지훈, 그 소위 남사친이라는 남자도 신부 측 친척 자격으로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경멸과 도발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고 입꼬리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 역시 내가 이 바보 같은 남편이 되어 어떻게 기꺼이 이 초록색 모자를 쓰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최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기대와 재촉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길게 늘어뜨려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얘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나는 화제를 돌렸다. 저는 거절합니다. 두 단어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결혼식장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마치 시간이 이 순간 멈춘 듯했다. 결혼식 음악이 갑자기 끊어졌고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수백,
수천 명의 하객들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그 자리를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대신했다. 최서연의 얼굴에 걸려있던 완벽한 미소가 조금씩 개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공은 맹렬히 수축했고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마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김민준. 뭐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정숙 씨는 벌떡 일어섰다.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굴이 돼지 간처럼 잿빛으로 변했다. 김민준. 미쳤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최건우 씨의 얼굴도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저 구석에 있던 이지훈의 얼굴에 걸려있던 비웃음도 굳어버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사태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최서연의 손을 놓았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에게 몸을 돌려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하객 여러분, 친지 여러분. 내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식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 이런 총극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 앞에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선은 식장 전체를 훑었고 마침내 얼굴이 창백해진 최서연에게 멈췄다. 최서연 씨,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한 단어 더없이 또렷하게 말했다. 나, 김민주는 당신, 최서연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폭발했다. 옹성거림, 경악의 소리, 탄식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무슨 일이야? 신란이 파원했어. 이럴 리가 없어. 김민준 씨가 최서연 씨를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김 대표님, 최 씨 집안 명목을 너무 안 세워주는 거 아니야? 최서연은 드디어 충격에서 벗어나 반응했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와 내 손에 들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김민준, 너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야? 너 제정신이 아니야? 마이크 내놔. 나는 가볍게 몸을 피했고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내 앞에서 발버둥치게 내버려 두었다. 내가 왜 미친 짓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나는 비웃으며 그녀를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계산부터 해보자. 나는 양복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펼쳤다. 우선 예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8억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양측 모두 서명한 합의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정숙 여사, 즉 저의 예비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1만 원을 더 요구하며 1억 원의 식전식미를 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이정숙 씨에게 향했다. 이정숙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녀는 억지로 침착한 척 소리쳤다. 그게 뭐 어때서? 예단이 좀 더 많은 건 좋은 기운을 얻으려는 거야. 게다가 김민준 씨도 이미 동의했고 이체도 했잖아. 맞아요. 이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어조를 바꾸며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다. 하지만 그 돈은 당신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 전부를 상간 지역아동 교육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여기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진기자에게 보여주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1억 원짜리 기부 증명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수령인은 상간 지역아동교육재단이었다. 이정숙 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객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에서 경멸로 바뀌었다.
결혼식 당일에 자판을 벌이며 돈을 요구하는 행태는 정말이지 너무 추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다음으로 지난 3년간 제가 최서연 씨와 최 씨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계산해 봅시다. 2021년 5월 20일 최서연 씨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마음에 들어 했고 8억만 원짜리 가방을 제가 사주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최서연 씨는 동생 최서준이 차를 사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3억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설날 최서연 씨는 부모님이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모든 비용, 즉 항공권, 호텔, 명품 쇼핑 등 총 7억만 원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2022년 8월 최건우 씨의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려 저에게 이었고 아직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작년 최서연 씨 생일에는 제가 차를 사주겠다고 했고 그녀는 포르쉐 718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최 씨 가족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주위 하객들의 표정은 구경꾼에서 경악과 동정으로 변했다. 그들은 평소 품위 있는 집안으로 알려진 최 씨 가족이 마치 흡혈귀처럼 나에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영수증까지 있는 총액은 5억 300만 원입니다. 나는 완전히 멍해진 최서연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 돈은 오늘 돌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의 교훈을 사는 값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이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이 환상적인 결혼식장을 둘러보며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 결혼식은 기획부터 장소, 웨딩드레스부터 필요의 식사까지 총 3억 원이 들었으며 전부 제가 혼자 부담했습니다. 최서연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 일만 담당했습니다. 바로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부러워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고 제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고 제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한류처럼 차갑게 식장 안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최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빛은 칼날 같았다. 당신은 나에게 몇 달 동안 이어진 기만과 배신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돈으로 그 소위 남사친이라는 이지훈에게 최신 게임기를 사주었죠. 당신은 내가 사준 포르쉐를 몰고 내가 사준 포르쉐를 몰고 만취는 내가 사준 포르쉐를 몰고 만취했죠. 나는 목소리를 높였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빨 사이에서 억지로 쥐어짜듯 나왔다. 당신은 직접 나에게 말했죠. 지난 한 주 내내 이지훈의 침대에서 잠들었다고. 그러고는 나에게 물었죠. 이 결혼 계속할 필요가 있냐고? 만약 방금 전이 폭탄이었다면 지금 던져진 것은 원자폭탄이었다. 식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이 이 엄청난 폭로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탐조등처럼 최서연, 나, 그리고 구석에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이지훈 사이를 오갔다. 최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휘청거렸고 입술은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내가 말한 모든 단어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어젯밤 그녀가 직접 나에게 한 말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나를 쥐고 흔들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줄은 몰랐을 터였다. 최서연.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 눈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죽은 듯한 고요함만 있었다. 나 김민준이 바보라고 생각했나요? 체면 때문에, 매몰 비용 때문에 깨진 이빨을 삼키고 순순히 이 초록색 모자를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당신이 나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거운 망치처럼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는 마침내 무너졌다. 아니야, 아니야, 김민준. 내 말 좀 들어봐. 그녀는 울부짖으며 내 팔을 잡으려 달려왔다. 그건 내가 장난친 거야. 나 이지훈이랑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장난이라고? 나는 역겨운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너무 강하게 뿌리쳐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이런 장난을 친다고? 최서연, 당신이 모욕한 건 내 감정이 아니야. 내 지능이야. 나는 마이크를 들었고 내 목소리는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최서연 씨와 이지훈 씨 사이에 정말 순수한 남사친 관계만 있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관계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멀리 떨어진 기술자석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결혼식장의 거대한 LED 스크린은 원래 우리의 달콤한 웨딩 사진을 보여주던 화면에서 갑자기 검게 변했다. 다음 순간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나타났다. 영상 화면은 약간 흔들렸다. 차 안에서 몰래 촬영한 것 같았다. 화면 속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여자는 최서연이었고 남자는 바로 이지훈이었다. 너 대체 언제 그 김씨 남자랑 정리할 거야?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이지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고지야. 왜 그래? 최서연의 목소리에는 애교와 안심시키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내일 결혼식 끝나면 그 김씨 남자한테 빌라랑 회사 지분 전부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할 거야. 그럼 그때부터 그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 남자가 줄까? 줄 거야. 최서연의 말투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김민준 그 바보는 날 죽도록 사안에서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줄걸. 그는 그저 좋은 현금 인출기일 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어. 돈이랑 재산 다 내 손에 넣으면 바로 그 바보 차버리고 너랑 헐을 날아갈 거야. 영상은 길지 않았다. 단 1분짜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량은 식장 안 모든 사람이 한참 동안 소화해야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식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모든 사람이 마치 정지 마법에 걸린 듯 멍하니 대형 스크린을 보다가 단상 위에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최서연과 단상 위에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최서연과 단상 아래에서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어하는 이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이정숙 씨와 최건우 씨의 얼굴에서는 이미 핏기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영상은 제 차의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화된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진술하는 것처럼. 최서연 씨의 눈에는 제가 그저 좋은 현금 인출기이자 바보였던 모양입니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자조와 비애가 가득했다. 최서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당신에게 복수하려는 것도,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도,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도. 내 시선은 천천히 최 씨 가족의 얼굴을 훑었고 마침내 최서연의 핏기 없는 얼굴에 멈췄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은 당신이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자본이 아닙니다. 진심이 다하고 존엄이 발밑에 짓밟힐 때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도 돌아서 떠나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 결혼식, 이제 제가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나는 마이크를 사회자 단상에 쿵 하고 세게 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당신과 당신의 남사친의 행복한 결혼을 축하합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 한 걸음 단상에서 내려왔다. 내 뒤에서는 최서연의 심장을 찢는 듯한 울부짖음이, 이정숙 씨의 기진맥진한 욕설이, 최건우 씨의 무능한 분노의 포효가, 그리고 모든 하객들의 옹성거림과 손가락질이 들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술렁이는 인파를 뚫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여자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박하늘은 내가 준비해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세상에 홀로 피어난 백합처럼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순식간에 다시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이 연말 대작이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전개를 보여줄지 궁금해했다. 나는 박하늘을 보았다. 내가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일 때 유일하게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 여자를 보았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최서연에게 주려 했던 타료명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다. 하늘씨.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이 요청이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묻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겠어요? 무릎을 꿇는 순간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반지는 이미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 프로포즈는 방금 끝난 비참한 상황에 얽매여 박하늘에게는 너무 성급하고 무거울 수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점차 잦아들었다. 모든 시선이 박하늘에게 꽂혔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어떤 사람은 비웃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 촌극의 다음 웃음거리를 기다리는 듯했다. 박하늘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동과 안도 때문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나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는 온기를 띄었지만 유난히 단호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식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네, 기꺼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식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방금 전 어떤 축복보다도 더 열렬했다. 어떤 사람은 축하해요 라고 소리쳤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반전에 환호했다. 최 씨 가족에게 향했던 비난의 시선들은 이제 모두 나와 박하늘에게 향하는 선의와 축복으로 바뀌었다. 나는 박하늘의 손을 꼭 잡고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의 약지에 정중하게 끼워주었다. 이번에야말로 반지는 진정으로 자신을 가질 자격이 있는 주인을 찾은 셈이었다. 뒤에 있던 최서연은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와 박하늘의 옷을 잡아찢으려 했지만 미리 준비된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박하늘, 이 간교한 계집애, 너 이거 다 미리 꾸민 일이지? 내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찢어져 너덜너덜해졌고 화장은 엉망진창이 되어 더 이상 공주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히스테릭하고 추악한 모습뿐이었다. 박하늘은 내 뒤에 살짝 숨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서연, 아무도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지 않았어요. 당신 스스로 김민줄 씨의 사랑을, 이 결혼식을 망가뜨린 거예요. 김민줄 씨는 진심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단 한 번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됐어. 최건우 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는 최서연을 붙잡았다. 그는 잿빛 얼굴로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님, 저희 최 씨 가족이 김 대표님께 죄송합니다. 이 천국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겠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가족들을 데리고 이 치욕스러운 장소를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빌라나 지분 이야기는 감히 꺼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정숙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여전히 따지려 했지만 최건우 씨의 매서운 눈빛에 결국 이를 악물고 비참하게 가족들을 따라 떠났다. 이지우는 이미 혼란을 틈타 식장을 빠져나갔다. 아마 이후로는 다시는 이 상류층 사교계에 얼굴을 내밀지 못할 터였다. 최 씨 가족 일행이 황급히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한없이 허무할 뿐이었다. 지난 세월의 헌신과 억울함이 마침내 이 순간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사회자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웃으며 모든 하객들에게 말했다. 하객 여러분, 뜻밖의 일은 놀라움과 함께 찾아오는 법이죠. 비록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진실한 감정의 탄생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준 씨와 박하늘 씨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께 축복을 보내주세요.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나는 박하늘의 손을 잡고 다시 단상 위로 올라섰다. 정교하게 연습된 시적인 맹세도 억지로 연출된 낭만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사랑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 씨, 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당신에게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하늘은 내 어깨에 기대었고 눈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단상 아래 하객들은 일제히 잔을 들고 축복했다. 원래는 난처한 총극이 될 뻔했던 결혼식이 따뜻한 고백의 식으로 바뀌었다. 재계 파트너들은 모두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전에는 최 씨 가족에게 아첨했던 친척들마저 나에게 칭찬의 시선을 보냈다. 결혼식은 원래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식장의 꽃들을 하객들에게 나누어주고 준비된 피로연 식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 사람들이 헛걸음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 박하늘은 내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며 내게 반찬을 챙겨주고 술잔을 대신 받아주었다. 그녀의 다정함은 따뜻한 물결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를 천천히 어루만져 주었다. 저녁 무렵 하객들이 점차 흩어졌다. 나는 박하늘의 손을 잡고 호텔 정원을 거닐었다. 저녁 바람은 부드러웠고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미안해요. 이 소용돌이에 당신을 끌어들였고 이런 식으로 내 약혼녀가 되게 만들었네요. 나는 미안한 듯 말했다. 아무래도 이 프로포즈는 너무 성급했고 그녀에게는 억울한 일을 터였다. 박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억울하지 않아요. 처음 당신에게 최서연 씨를 조심하라고 했을 때부터 당신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사랑에 눈이 멀었을 뿐이었죠. 어제 당신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당신이 드디어 깨어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김민준 씨, 나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뺨은 옅은 홍조를 띄었고 눈빛에는 솔직함이 가득했다. 그녀가 나에게 품었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었고 최서연과의 관계 때문에 단 한 번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마음속에는 안도와 감동이 가득했다. 다행히 나는 제때 손절했고 다행히 내 곁에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최 씨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다. 최건우 씨의 회사는 원래 나의 지원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었지만 내가 모든 지원을 철회하고 그들의 만행을 폭로하자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투자를 처리했고 공급업체들은 빚독촉을 위해 찾아왔다. 회사는 곧 파산을 선고했다. 최서연은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사준 차를 팔았고 이정수 씨는 매일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최 씨 가족은 그 이후로 완전히 몰락했다. 최서연이 한 번 찾아왔었다. 값싼 옷을 입고 있었고 예전의 교만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최 씨 가족을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민준 씨,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배신해서는 안 됐고 당신을 계산해서도 안 됐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 살게요. 나는 그녀를 보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최서연, 길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고 결과는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된 관계입니다. 말을 마친 나는 경비원에게 그녀를 내보내라고 했다. 그 후로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나중에 들으니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보다 10살 이상 많은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했고 그리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지우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 일 때문에 가족에게 완전히 버림받아 돈도 잃고 상류층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타지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반년 후 나와 박하늘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장소도 수천 명의 하객도 없었다. 오직 양가 친척과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는 친구들만이 함께했다. 결혼식에서 박하늘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최서연이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눈부셨다. 결혼 후 나는 회사 지분 일부를 박하늘 명의로 옮겼다. 시혜가 아니라 신뢰와 소중함의 표현이었다. 박하늘도 자발적으로 회사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총명하고 감각이 뛰어나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출퇴근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마트에 가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가끔 그 황당했던 결혼식을 떠올리지만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은 없다. 그저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것은 나에게 사랑이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며 진심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당신에게 사랑하는 법과 진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당신과 함께 남은 세월을 걸어갈 것이다. 어느 주말 오후 나와 박하늘은 발코니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녀는 내 품에 기댄 채 잡지를 보고 있었다. 햇살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고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머리 정수리에 입을 맞추었다. 마음속은 안정감으로 가득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잔잔한 동반이며 서로가 진심으로 마주하는 남은 평생이라는 것을